과연 이 결혼식장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신랑이 한 발짝, 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 끝은 자꾸만 떨렸다. 괜찮아. 이미 정해진 길이야. 스스로 다독였지만 심장은 고집스럽게 반대하고 있었다. 하객들의 환호 속에서 신랑의 시선은 오직 앞만 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는 속삭임 같은 기억이 스쳤다. 넌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줄 알았어.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지금 옆에서 누군가 속삭인 듯 아찔했다. 숨이 막히도록 벅찬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후회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 사회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제 신부 입장. 예식장의 문이 또다시 열리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신랑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삼켰다. 안녕, 내 짝사랑.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세상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 지혁의 결혼식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음악으로 가득했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어딘가 허전했다. 그녀는 조용히 하객석에 앉아 신부가 들어오는 문을 바라보다가 곁자리에 앉은 친구가 속삭이듯 말했다. 지은호, 넌 괜찮아?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여. 지은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오늘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그때 박성재가 다가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은호야, 내가 여기 올 줄 몰랐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성재를 바라보며 짧게 답했다. 그래도 와야 할 자리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재의 눈에는 애써 감춘 아쉬움이 번졌다. 나 아직도 내가 이런 자리에서 웃는 게 힘들어 보여. 지은호는 대답 대신 잔을 들어 올렸다. 선배, 우린 그냥 선배와 후배일 뿐이야.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성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떨렸다. 지은호의 친구가 다시 속삭였다. 내 마음, 아직 정리 못한 거지. 그 순간 결혼식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지은호는 박수 속에 시선을 앞으로 돌렸지만 눈가가 은근히 젖어 있었다. 성재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먹만 꼭 쥐었다. 세상에, 결혼식이 그렇게 중간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 나 아직도 귀에 맴돌아. 신부가 입장도 안 하고 그대로 사라졌다는 거 영화도 아니고. 지은호는 말없이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지혁 선배, 그때 얼굴 봤어? 무너진 사람 같았어. 박성재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지혁이 나한테도 아무 말 안 했어. 뭔가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 같아. 다른 친구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근데 신부 쪽 가족은 왜 그렇게 침묵했을까? 사정이 있으면 최소한 알려야 하는 거 아냐? 지은호가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마 보아 씨가 마지막 순간에 결심한 걸지도 몰라. 억지로 하는 결혼은 결국 누군가 상처 입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고 성재는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넌 지혁 걱정하는 거지, 그렇지?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한 채 미묘하게 떨리는 눈빛만 보였다. 친구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우리도 너무 충격적이야.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제 지혁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 못하겠네.
박진석 회장은 언제나 냉철한 사람으로 불렸다.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오며 손해를 본 적이 없었고 사람들의 눈에는 철저한 계산과 이익만 좇는 인물로 비쳤다. 그러나 고성희 앞에서는 달랐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 감춰둔 감정,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약점이 바로 그녀였다. 회장님,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되잖아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박진석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성희 씨, 난 평생 내려놓는 법을 몰라. 하지만 당신만큼은 잃고 싶지 않소. 그의 말에 고성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빛나도 결국 사람을 붙드는 건 권력도 돈도 아닌 오래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늦은 밤, 집 거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한숨만 내쉰다. 여보, 지혁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다정아, 나도 가슴이 찢어진다. 저 녀석,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걸 내가 다 봤어. 결혼이 다가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아픔을 줘야 했는지 보아 그 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상철 씨, 우리라도 버팀목이 되어줘야 해. 지혁이가 무너지면 안 돼. 알고 있지. 하지만 지혁이 성격상 이런 일은 혼자 감당하려 들 거야. 그게 더 걱정이야. 부모라고 해도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없는 게 참 서글퍼.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옆에 있어야 해. 지혁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는다. 다정아, 우리 아들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꼭 웃게 해줘야지. 부모니까. 그날 밤, 지혁은 텅 빈 예식장에 혼자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떠나간 뒤 남은 건 흩어진 꽃잎과 쓰러진 샴페인 잔, 그리고 숨막히는 정적뿐이었다. 지혁은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다 뭐였지? 몇 달 동안 준비한 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이야. 턱까지 차오른 분노와 허탈함이 교차했다. 보아, 넌 대체 왜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거야? 잠시 말을 멈추고 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눈치채지 못한 신호들이 있었던 걸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쓴웃음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날 불쌍하다고 하겠지. 자기 결혼 하나 지켜내지 못했다고.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늘 스스로 말했는데 결국 사랑조차 지키지 못했네. 눈을 감은 지혁의 뇌리에는 끝내 예식장에 들어오지 않은 신부 대신 하객석에서 담담히 박수를 치던 지은호의 얼굴이 스쳤다. 지혁은 낮게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이제 나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늦은 밤, 집 앞 골목. 영나가 발걸음을 재촉한다. 뒤에서 묘한 발소리가 겹친다.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다. 대신 발소리가 점점 빨라진다.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려 하지만 불빛이 꺼진다. 제발 따라오지 마.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영나 씨 결국 나한테서 도망칠 수는 없어. 영나는 숨을 몰아쉬며 뒷걸음을 치고 스토커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진다. 고요한 골목에 그녀의 짧은 비명만 울려 퍼진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